여러분 와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거의 다 찼는데 왜 다 찼을까요? 술 파는 서점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목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진짜 다 차서 사장님이 홍보를 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고양시까지 먼데 술을 팔아서 그러지 않나. 예, 그리고 제가 진짜 어떤 작가가 술 파는 곳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거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오늘.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음주와 같이 하는 행사 같이 해보고 싶었었고, 네, 오늘 제가 1부는 책에 미친 청춘이고 2부가 에세이 원데이 클래스인데, 네, 그거는 제가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거고 1부를 우선 책에 미친 청춘을 열어보시겠습니다. 그게 제가 만든 PPT인데요. 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실게요. 청춘의 다른 이름 독서 이렇게 써있죠. 젊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왼쪽에 있는 거 원래는 도전모험 그리고 패기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할 텐데 실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젊음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고 그 오른쪽에 있는 취업, 토익, 학점, 불안, 경쟁 뭐 이런 이미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여기 20대 있으시잖아요. 20대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거 같죠?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저도 그랬어요. 그때 뭐 뭔가 도전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뭐 토익 공부해야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치열한 청춘의 시절 때 생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네. 저는 어떻게 생존을 했냐면 저는 독서를 해서 생존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남들이 다 이제 치열하게 토익 공부를 하는데 독서를 하라니. 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남들 토익 공부할 때 토익 공부하러 도서관에 올 때 거기서 책만 읽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토익 공부를 하는 이유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책만 읽고 작가가 됐고 강사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뭐 작가고 강사니까 책만 읽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저는 글 쓰는 사람이라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는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당장의 토익 점수보다 지금 읽는 책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는 책이 내가 무엇을 꿈꾸는지 또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강연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예전에 강연의 시대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런 걸 읽고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내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32살이에요. 나이 되게 많죠. 저보다 더 많으신 분이 있겠지만 32살인데 20대에 저는 이 강연 제목처럼 책에 미친 청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이 나왔는데, 사람마다 저는 각자 살면서 책에 미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 혹은 사업에 실패하고 혹은 평생 책을 안 읽다가 40대에 와서 뭐 이렇게 책에 미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40대에 미치는 분도 전 이해가 되는 게 20, 30대는 재밌는 게 많잖아요. 네. 연애하면 되고 술 열심히 마시면 되고 사람 열심히 만나면 되고 그래서 재밌는 게 많아서 저는 이 세상에 충분히 독서 말고도 재밌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데 20대를 제가 책을 읽는 데 다 보낸 이유는 우선 물론 첫 번째는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른 이유는 이제 책을 읽는 순간에는 치열한 현실에서 도피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은 느낌? 그 전에는 책을 안 읽으면 쫓기듯이 살았는데 독서를 할 때는 약간 마음의 양식도 쌓고 그래서 느리게 시간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독서는 저에게 비상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내가 책을 읽는 이유 해서 나오죠. 저는 어릴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공상에 잘 빠지고 고독한 애였는데, 그래서 책이라는 게 저에게 잘 맞았어요. 근데 제가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학생들한테 책을 왜 읽냐 그런 물음을 했었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대답이 뭘까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제 학생들이 책을 읽는 이유 1위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계발서나 경제 서적을 되게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남성분들, 예, 더 여자보다 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책임감이 있잖아요. 여자는 솔직히 약간 시집을 잘 가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 남자 학생들이 압도적이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책 많이 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책 읽기를 돈과 연결시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든 생각은 되게 솔직하다였어요. 그런데 실제 돈을 많이 번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 여기 나오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책 많이 읽고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모셔봤는데 그래서 그중 세계 부자 순위에서 오랫동안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인물 바로 빌 게이츠인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의 컴퓨터 시장을 장악한 것은 물론이고 또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데 큰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되게 따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빌 게이츠에게 아버지가 독서를 권했어요. 그래서 그 후 도서관의 책을 독파하면서 10살이 되기 전에 모든 백과사전을 다 읽을 정도로 빌 게이츠는 엄청난 독서광이었고, 다음으로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워런 버핏인데 세계 최고 부자 순위에서 3위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는 워런 버핏은 어릴 때부터 돈 버는 것에 좀 재능이 있었어. 그래서 6살에 콜라를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도서관에 있는 경제 관련 서적을 다 읽을 정도로 책을 통해 지식을 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리자청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홍콩 사람이 1달러를 쓰면은 그중 5%가 리자청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예,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부자로 꼽히는 거상인데 집안이 어려서 중학교 1학년에 중퇴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었는데 그렇지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들기 30분 전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책을 다 읽었다고 해요. 그래야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남들보다 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책을 읽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의 대답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저도 책을 많이 읽어서 그걸 토대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의 그런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도 책 많이 읽고 부자 되시라고 네, 넣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게요. 작가로서 책 읽기 해서 3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건 넘기고 한 번 더 넘겨볼게요. 네. 한 번 더 넘겨서 작가로서 책 읽기. 네. 우선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의 차이점. 네. 베스트셀러는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책이라면 스테디셀러는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책이 시간이 흘러도 읽을 만한 가치가 생기면 그게 바로 고전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가시라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스테디셀러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다 스테디셀러라고 하시는, 저는 둘 다라고 했어요. 네, 다들 진짜 스테디셀러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학생들이 생각보다 마인드가 더 좋으시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베스트셀러면은 그 단시간에 돈을 벌고 싶다면 베스트셀러가 맞을 것이고, 또 꾸준히 들어오는 인세를 원한다면 스테디셀러가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지영 작가가 베스트셀러 작가고 김영하 작가가 스테디셀러 작가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2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먼저 책의 저자가 그 전부터 유명해서 이미 다른 책을 낸 적이 있어서 그 저자를 믿고 신간을 구입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또 2번째는 출간과 동시에 꽤 많은 분량의 책을 구입하는 경우.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베스트셀러 많이 읽으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요. 네. 이거 베스트셀러다 해서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해줘도 나는 그 전에 내가 읽을 책이 항상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읽었는데, 그래서 굳이 서점에 가서 평대에 놓여있는 베스트셀러를 읽기보다 내가 읽어야 할 책을 먼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베스트셀러를 잘 안 읽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서점에서 일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조작이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뉴스가 종종 나왔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자신들이 낸 책을 사재기해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또 출판된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리뷰가 많으면 또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는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또 참고 문헌, 참고 문헌 보실게요. 저는 작가로서 글을 쓰면서 자료 조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내 글을 쓰기 위해 내 생각을 적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엿보는데, 그래서 이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 제 생각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고 문헌을 되게 많이 읽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책 읽었는데 맨 뒤에 참고 서적 해서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참고한 서적들의 목록이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를 왜 넣는 걸까요? 이런 참고 문헌을 넣는 이유는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라면 조금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충하고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참고 문헌을 적고요. 또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글쓰기를 가르칠 때 자료조사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참고 문헌을 되게 많이 읽고, 다음으로 책을 고르는 법. 저도 가끔 학생들로부터 책 추천 좀 해달라는 말이 많이 드는데요. 그만큼 책을 고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 책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고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베스트셀러 읽기, 두 번째가 리뷰 읽고 선택하기, 셋째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추천한 책인데요. 물론 이 세 가지도 좋지만 저는 0번째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우연히 만나라. 이거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되게 좋았던 적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작가의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전작주의 독자가 됐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맛집도 그렇잖아요. 우연히 알게 되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가게 되는데, 그렇게 저는 우연히 만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연히 만났을 때 그 감동이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만났던 작가들 중에 뭐 마스다 미리라는 에세이스트, 그분 거 읽고서 너무 좋아서 다 읽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거, 이런 상황이 한 번쯤 놓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 읽어야 할 책과 읽고 싶은 책을 보실게요. 전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면 문제집 밑에다가 몰래 넣어놓고 책을 읽을 정도로 책을 좋아했었는데요. 기억나는 게 귀연이 소설이랑 해리포터 소설을 그렇게 숨겨놓고 읽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읽으셨나요? 학창 시절에? 만화책? 어머니. 어머니? 러시아 소설. 혁명. 고전을 많이 읽으셨죠? 제 세대. 그래서 또 만화책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집에는 부모님이 읽으라고 사준 고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읽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읽기 싫은데 읽어야 할 책이 뭐가 있을까요? 전공서적, 그거나 뭐 시험 위에서 읽는 책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읽어야 할 책과 읽고 싶은 책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독서와 친해지려면 당연히 읽고 싶은 책을 먼저 읽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서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이 판타지여도 상관이 없어요. 안 읽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다 보면 난독증이었던 사람도 어느새 속독이 되는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장용 책. 여러분 집에 서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책꽂이 큰 거라도. 진짜 어릴 때인 21살 때는 저는 서재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소설에도 아버지가 뭐 서재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제가 서재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갖고 싶은 걸 상상해서 쓸 정도로 서재를 갖고 싶었는데, 저도 집에 큰 책장이 있었어요. 근데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보면서 내가 막 감탄을 했어. 여기 아까 와가지고 책 둘러본 것처럼 막.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는데 시간이 다 간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여기 앞에 서성이는 시간에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다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다 모아서 캐리어에 끌고서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서 엄마랑 같이 팔았는데 그 돈이 전기밥솥을 살 정도로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돈으로 전기밥솥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다 판 이유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소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랬고 저는 진짜 좋았던 책은 변태처럼 계속 읽어요. 지금도 지금 제가 21살 때 되게 좋아했던 책이 집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버리지 않고 있고 예, 그런 책들을 제외하고는 집에 책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예. 그다음에 책 쇼핑 중독. 저도 책 쇼핑 중독인데요. 이따 강연이 끝나고 또 여기서 저는 쇼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놓고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전자책 포함 3권 정도의 책을 구입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강사니까 계속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서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읽는데 수업 자료를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는데 그래서 자료조사차 구입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그 외에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충동 구매도 책이라면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사두면 언젠간 봐. 네. 그래서 책 쇼핑 중독은 기꺼이 지지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희 엄마는 싫어하지만 제가 또 책 태양광 수박 그거 사왔더니 너 왜 그림책을 사왔냐고. 그래서 나 초등학생 가르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빌리기. 예. 저는 책을 구입해서도 많이 읽지만 도서관에서도 읽는데요. 예. 어떤 학생이 저한테 사는 책이 더 많냐, 빌린 책이 더 많냐 그럴 때 당연히 빌린 책이 더 많아요. 왜냐면 그 책값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기간 내에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죠. 그게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기간 내에 읽어야 하니까 예, 빨리 읽게 되죠. 그러다가 기간 내에 못 읽고 반납하게 되면 그 책은 읽지 않은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읽지 못한 책도 글쓰기에 큰 영감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목만 읽은 셈이 됐는데 책 제목이 글에 나온 적도 있고 또 그 책 제목만 알아 이렇게 아는 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도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베스트셀러 그거는 다 빌려가서 저는 그런 거는 사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도서관에 가면 좋은 점이 신간 코너도 있지만 저는 눈에 띄는 게 남들이 읽고 반납한 코너. 네. 거기를 봐요. 그래서 항상 그 책장을 보는데 어떤 책들을 읽고 반납했는지 보고 나도 저거 빌려볼까? 해서 그렇게 많이 빌려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도 빌려볼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고 그리고 다음에 책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죠. 네.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방법들이 좀 나올 거예요. 여러 권 동시에 읽기, 책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제가 하는 3가지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선 방법일 수 있지만 우선 첫 번째, 여러 권 동시에 읽기예요. 여러 권을 동시에 읽을 때 장점은 지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책은 독서의 흥미를 유지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권만 읽을 때는 끝까지 읽기까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루한 부분이 나오면 중도 포기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빨리 지치는 분들께 여러 권 동시에 읽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읽는 책, 지하철에서 읽는 책, 밥 먹을 때 읽는 책, 이동 중에서 이동할 때 읽는 책, 그렇게 동시에 읽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읽다 저거 읽다가 그래요. 그리고 다음 훑기인데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는 일주일에 책을 100권을 훑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정독이 아닌 훑기도 하나의 책 읽기 방법으로 사용하는데요. 유명한 시인이자 비평가인 폴 발레리의 이야기를 제가 해볼게요. 이 사람은 제대로 읽지도 않은 작가의 책을 비평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거 되게 길잖아요. 8권인가? 그걸로 되어 있는데 또 만연체여서 그거를 다 읽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여서 심지어 출판사에서 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만화로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거를 한 권만 읽고 뻔뻔하게 비평을 썼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폴 발레리도 이걸 다 못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래놓고 작품에 비평을 썼어. 언뜻 보면 뻔뻔해 보이지만 바야르라는 작가는 시각이 달랐어요.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해서 발레리의 비평이 무의미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불철저한 독서야말로 폴 발레리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고 작품과 거리를 두는 이런 독서법을 통해 책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어서 속독이 되는데 속독이 다른 말로 훑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학생 중에 수업
시간에 단편 소설을 하나 보여주면은 그거를 정독해서 1시간 동안 읽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수업을 못 나갔어요. 그 학생 그것만 읽느라. 근데 그 학생을 보고도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 나처럼 훑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정독을 하는 것도 좋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독을 하는 게 더 남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저분하게 읽기. 저는 책을 지저분하게 읽는 스타일인데요. 감명 깊은 구절이 있으면 밑줄도 치고 포스트잇도 붙이고 그렇게 메모도 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때 메모를 하면서 읽는 게 글 쓰는 분들에게는 이게 글쓰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메모 하나가 글쓰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지저분하게 읽기를 바라고, 저는 만약에 이제 제 책이 도서관에 꽂혀 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걸레처럼 되어 있다. 그럼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 페이지. 사람은 자기가 읽은 책대로 된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김현준이 한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책에 대한 신념.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제가 믿는 책에 대한 신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고 싶어서 강연에 관한 책 읽었더니 그 꿈이 이뤄졌고, 그래서 책으로 인생이 바뀐 많은 유명한 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20대 때 책만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 읽는 건 당장에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모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독서를 했고, 그 독서가 자양분이 돼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게 됐고, 그때 책을 많이 읽어놓은 게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게,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어떤 주제로 소설을 쓴다. 그러면 그 주제에 맞는 책이 막 떠올라. 그래서 바로 추천을 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최근에 취미로 글쓰기라는 전자책을 냈잖아요. 근데 전자책 에세이를 냈는데 저는 소설을 썼던 사람인데 내가 왜 에세이를 냈을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에세이를 정말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읽은 게 에세이여서 자연스럽게 제가 읽은 책대로 된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번엔 질문을 받아볼게요. 독서에 관한. 저한테 사전 질문 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읽은 책이 날아가지 않게 잘 기억하는 방법? 뭐 그렇게 여쭤보신 분 있었는데, 그 경우는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읽은 책이 다 기억이 나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기억을 잘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좋았던 건 좀 몇 번이고 읽기 때문에 좀 많이 읽어요. 되게 변태처럼 좋았던 걸 약간 그 읽을 때 기분이 좋아서 그 기분을 또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읽는 거 또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계속 읽으니까 새로운 것도 읽어야지 좋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읽었던 걸 또 읽어요. 그런 방법 그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즉석으로. 저는 좀 책 편식이 좀 심한 편이에요. 주로 여성 작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만 좀 읽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외국 서적은 또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활 문화가 다르니까 어떤 표현하는 방법이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들 이런 것들이 그냥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책 편식을 하면서도 막 가끔 보면 하는 게, 책을 정말 이렇게만 읽어도 되는 걸까? 개발서 같은 것도 사실 잘 안 읽고 나이가 이제 좀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사실 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편식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은 편식을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쵸. 네. 내가 좀 이렇게 관심이 없어도 한번 읽어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읽기가 싫은 마음부터 드니까 잘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안책이 있어요. 독서 모임에 나가세요. 왜냐면 독서 모임은 남이 정해놓은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읽게 돼. 그래서 거기 독서 모임, 제가 요새 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서 모임의 효과가 그거예요. 책 편식을 하지 않는 거. 내가 이번 주에 이거 하겠다 이렇게 정하면 다 읽어봐야 돼. 그렇구나. 독서 모임에 나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신박하네.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많이 읽으세요? 에세이나 소설 중에? 저는 거의 소설. 소설.
재윤님 진짜 재밌는 게 제가 이성원 작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에세이 막 보여줬는데 이성원 작가가 소설 망했거든요. 근데 그거 재밌게 읽었대. 되게 재밌어. 그거 완전 자기 그거 망했다고 막 글을 쓴 사람인데 그거 맞아요. 재밌게 읽었어요. 맞아요. 또 없을까요 질문? 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깐 음료 드시고 쉬었다가 저 2부에서 또 할게요.